충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과장급 공무원이 확진돼 보건소장과 감염병 전담 과장까지 줄줄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에어로K가 사실상 2월 취향을 포기했습니다. 자본 확충을 통한 안정적 취향을 선택한 건데 국토부도 3월 5일까지인 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을 절감한 충청북도가 간호사 양성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지문인식과 스마트폰과 결합된 스마트 도어로 외부 충격에 열릴 가능성은 낮았지만 해킹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은 충주시가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 확진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보건소장 등 직원 10여 명이 무더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충주시 보건소. 이곳에서 근무하는 50대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오후 미열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PCR 분석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보건소는 본서 직원 92명을 긴급 검사했고 일단 모두 음성이 떴지만 직원 1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해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과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자칫 방역이 흔들릴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이나 재택 근무를 통해서 동선 또한 논란입니다.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추적하는 역학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주말부터 사흘 내내 충주의 한 사우나를 다녀갔고 일요일에는 음식점 2곳을 차례로 찾아 가족과 친구 모임을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 최일선에 있는 책임자의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기 전 오전에는 의회에 업무보고차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원 19명과 직원 등 40여 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특히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 공공의료원들이 의료 인력의 한계를 드러내왔었죠. 충청북도가 도립 공공의료원 인력부터 직접 양성해보자며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충북도립 공공의료원. 코로나19 환자 700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연했던 인력 부족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안에 막 땀이 흠뻑 날 정도인데 식사 보조해주고 아니면 기저귀, 체인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에 이제 막 땀이 흠뻑 나오고 참다 못한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달라진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현재 충북 2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사는 모두 400명. 정원의 15%인 6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충북권 내에 있는 간호대학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그 병원을 의시하시는 게 아니고 큰 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뽑으려고 하는 만큼의 인원이 오지는 않고 있어요. 급한 대로 임시 인력까지 모집했던 충청북도가 자체적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충북도립대가 한 학년 40명 규모의 4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조건부 지역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배출 인력을 도립 공공의료원에 배치하는 지역 공공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7개 지방광역도와 해당 공립대가 공유해 지방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공동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역할이 뭐냐 하는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 공립대학으로서 당연히 이 공공인력을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도립대 등은 자체 결정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해당 시도지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대정부 탄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가 설 연휴에 의료기관과 약국 488곳이 참여하는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24시간 응급실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0곳에서 운영되며 보건소와 당직병원 274곳, 약국 194곳이 문을 열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선별진료소는 14개 보건소와 11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1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성금 13억 8천만 원의 시재난관리기금을 못해 모두 15억 1천만 원을 3천여 세대에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고정수급비가 없거나 이전에 지급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급되며 15일부터 닷새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누락 세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취항을 예고했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K가 결국 취항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노선 허가와 시험 비행, 운임 고지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선 자본 확충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국토교통부도 면허 발급 조건이었던 2년 내 취항에 대한 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발급된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에는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음 달 5일이면 이 기한이 끝나 이때까지 항공기를 띄우지 않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이 돼서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에어로K가 취항을 급하게 서둘렀던 건 바로 이 조건 때문. 빠르면 1월에서 2월 5일로, 다시 2월 19일로 취항 예정일을 바꿨는데 이번엔 이 일정마저 취소하고 사실상 3월 이후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3년 반 심사를 받는 동안 자본금이 15억으로 줄었고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금도 못 받아 코로나 속 적자 운항을 견뎌낼 여력이 당장은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습니다. 에어로K가 운항 증명이 늦게 발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에 취항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난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에어로K가 원하는 취항 시기는 2호기가 들어올 4월 말입니다. 항공기 2대로 비상대처가 가능해지고 추진 중인 100억대 유상증자도 마무리될 거란 계산입니다. 빨리 띄워서 문제 하다가 중단되는 게 사실 제일 보기 안 좋은 상황이니 저희도 그런 거를 좀 지금 조율하고 신중하게 저는 날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붙인 면허 발급 2년 내 취항이라는 조건이 걸림돌. 조건이나 기한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면허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토부는 에어로K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같은 조건이 붙은 신규 항공사들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에어로K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악화돼 있어서 그 기한을 좀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연장 여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에어로K가 기한 내 취항만 한 뒤 이후 운항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한성항공 이후 12년 만에 거점 항공사 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해온 충청북도는 여전히 재정 지원은 취항 이후에나 고민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 자문회의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정책에 반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업체 측에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초 환경부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하루 165톤 용량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려다 주민과 청주시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태양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과 관련해 옥천군이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옥천군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는 5,000제곱미터 미만 기발 행위는 의도적인 사업 분할이 의심돼도 지자체가 저지할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옥천에서는 지난해부터 12,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개발이 허가를 받았는데 4차례로 나눠 각각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 신청이 진행돼 법정 절차를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이달 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열쇠로 문을 여닫는 데서 번호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도어록. 최근에는 지문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과 안전성은 그만큼 높아졌을까요? 이지연 기자입니다. 카드키와 스마트폰을 비롯해 지문 같은 생체 인식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어록.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 도어록 8개 업체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모든 제품이 사용자가 등록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아 기본 보안성은 충족했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8개 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 SDS 시험 제품이 홈 네트워크와 카드키 방식 모두 보안 프로그램이 있었고 빌드원과 아사아블로이 코리아는 홈 네트워크에만 적용돼 있었습니다. 복사가 용이하고요. RF 신호의 탈취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해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향후 출시 제품에 대해서 모두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회신이 왔고요. 보안성이 우수했던 삼성 SDS를 비롯해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유니코 하이테크 등 2개의 시험 제품은 배터리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평균 가격 수준이었던 빌드원과 아사아블로이 코리아는 보안성과 배터리 효율성이 양호해 가격이 비싸거나 저렴한 제품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높았습니다. 8개 가운데 4개 제품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동 잠금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최단 1초 만에 닫을 수 있었지만 모든 시험 제품이 최대 3만 볼트의 전기 충격과 전자파 등 인위적인 충격에 열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도어락은 보안 제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을 시도할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침입하는 등을 가정한 안전성 시험에서 전 제품 이상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온도가 높아졌을 때는 모두 자동으로 잠금이 풀려 필수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코로나19로 해외 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세워 입속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해외 연수가 가능한 올해 전체 의원 해외 연수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종 TV 트롯 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충북 출신 김사나와 윤서령, 김다현이 충북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충북 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와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청주 청운전 출신인 김사나는 현재 이화여대 재학 중이며 윤서령은 충북예고, 김다현은 진천 문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중앙동 시민주차타워를 증축합니다. 주차면이 138대에 불과한 기존 주차타워에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타워를 철거하고 161억 원을 들여 4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 규모로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동명초등학교 앞 등에 200여 대 규모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영동군이 추가 재난지원 방안의 하나로 모든 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깎아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GH 기본주택은 지하철